현대시 백선, 제재로 묶어 읽기, 민중의 삶을 다룬 것을 묶어서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꾸 다시 한번 반복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현대시 백선을 읽는데 현대시 백선을 할 텐데 그것을 제재로 묶어 읽는 것이 제재로 묶어서 읽는 것이 왜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반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개별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개별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있는 대로 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양을 줄여서도 우리가 안 배운 작품이 나왔을 때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을 제재로 묶어서 읽으면 그 시를 분류하게 되거든요. 분류를 하게 되면 공부의 양이 훨씬 줄어들어요. 우리가 음식을 비교해 보면 이제 음식을 할 때 음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음식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레시피라 그러나요? 그 음식을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 뭐를 껍질을 깐다, 뭐 어디에 담근다, 끓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1번부터 다 보고 이렇게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일일이 그런 것을 생략하고도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우리 어머님들이 그런 거 일일이 보고 하지 않잖아요. TV에서 봤더니 저거 음식 맛있게 생겼네.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진 양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운 음식에 들어가는 것은 가진 양념 플러스 뭐 조금 좀 색깔이 빨갛지 않은 거 그럼 고춧가루 이런 거 빼고 빨간 것들 빼고 간장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게 음식으로 치면 가진 양념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된다는 거지요. 제재를 묶어서 읽게 되면 민중을 다룬 시 그러면 민중을 다룬 시는 대개 이런 종류일 것이니까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혹시 100편 안에 다 들어있겠지만 백선에서 다루지 않은 작품이라도 만약에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런 걸 하게 돼요. 그래서 분류는 비유하자면 음식으로 치면 가진 양념에 해당되는 거여서 이렇게 읽게 되면 그 제재에 해당되는 공통 관심 같은 것을 이제 알게 되거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제재로 묶어서 읽으면 개별시의 특징도 더 잘 알 수 있어요. 개별시의 특징도 하나만 놓고 하는 것보다 파란색 하나만 보여주는 것보다 옆에 빨간색을 보여주고 파란색을 보여주면 파란색의 특징이 대비되어서 더 잘 나타난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혹은 비슷한 색깔끼리 묶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색깔에 대한 느낌이 더 정확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재로 묶고 읽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이번에는 민중의 삶을 다룬 시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민중의 삶을 다룬 시는요. 설마 민중이 뭔지 모르진 않겠죠? 민중은 사전에 찾아보면 일반 피지배계급인 일반 국민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일반 대중을 의미한다. 일반 대중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 민중의 삶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소외된 민중, 소외된 처지의 민중을 다루는 경우가 많고 그 소외됐다는 것은 대부분 이게 이제 가난한 삶의 현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이죠. 물질이라는 것은 이게 뭐 삶에서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삶의 가치관이 정신적인 게 중요한 거지 물질적인 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돈 쉽게 얘기하면 물질적인 게 경제적인 거고 경제적인 것인데 더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돈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요. 돈이 우리 삶의 목표일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본 조건이라 그럴 수 있죠. 그것이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 대단하지 않은 거면 우리가 물, 공기, 바람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것처럼 사람의 삶에서 인간의 삶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민중의 삶을 다룰 때에는 소외된 처지를 주로 다루게 된다. 그러면 민중을 다룬 시가 나오면 일단 이렇게 분류하면 좋겠어요. 민중을 다룬 시는 가장 많은 것은 예찬인 경우가 많아요. 예찬. 소외된 처지라 그러는데 뭘 예찬합니까?
그러면 예찬해야 될 것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러면 소외된 삶의 처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좌절하고, 그렇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되겠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중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요. 우리 쉽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 우리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시련이 있어? 있으라고 그래. 우리는 시련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이런 생명력이 예찬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그 힘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 생명력은 연대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대감은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 의식이라고 그래요.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은 하나하나는 우리가 힘겨운 처지일지 몰라. 그런데 힘을 합치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소외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연대감이나 공동체 의식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나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이겨내자. 이런 힘을 바탕으로 그래 시련이 닥치더라도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낼 거야 하는 것이 민중의 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민중의 시 그러면 뭔가 예찬의 내용으로 간다 그러면 생명력이나 연대감 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그렇게 민중 스스로 내가 연대감을 가지고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겠다 노력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힘겨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비애나 연민의 심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비애는 그 소외된 처지의 민중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고, 연민, 관심, 사랑은 소외된 처지의 민중을 향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바람직한 태도여야 되는 거지요. 연민의 반대는 무관심이지요. 이기적인 태도, 이런 것은 연민과 반대되는 거예요. 연민이라는 것은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태도도 나타납니다. 두 개가 다르지요. 이거는 소외된 처지의 민중이 느끼는 거고, 이것은 그 대상을 향해서 느껴야 되는 심정, 태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찬이거나 비애연민이거나, 아니면 또 어떤 시가 있을 수 있냐면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하는 비판의 내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힘든데 거기다가 그 사람들을 비판까지 해요? 그게 아니라 이 비판은 민중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소외된 민중의 삶이 되게 만든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좀 어렵나요, 말이? 네. 사회 구조라는 것은 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개인 하나가 잘못했다기보다도 무슨 제도라든가 국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국민 대다수의 의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결합이 되어가지고 사회의 틀 자체가 뭔가 좀 모순이 된 틀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가 정책이 잘못됐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산업 구조가 잘못됐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판이라는 것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비판이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아까 연민, 관심, 사랑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관심 갖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들, 관심 갖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들을 향한 비판,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방향을 잘 봐야 되지요. 소외된 민중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민중을 다룬 시는 대개 이런 류의 시들이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묶어서 생각한다면 시도 더 잘 기억할 수 있고, 개별시도 아니면 혹 안 배운 시가 나와도 우리가 독해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 개별시, 현대시, 백서는 개별시 하나하나는 이제 저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하니까 더 좋을 텐데, 그렇지요? 제가 이렇게 생긴 거에 비해서 목소리가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목소리만 쭉 하면 어머 이 선생님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망하셨죠? 그래도 대신 이런 걸 드리지 않습니까? 예. 민중 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렇게만 정리돼 가지고 그거 들었던 거하고 잘 연결이 안 되네 이럴 수 있으니까 그 자세히는 하지 않더라도 이런 류의 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구경을 할까요?
신경님의 농무입니다. 이제 뒷부분만 실어놨어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게 된 원인이 여기 있어요. 이제 그 원인은 누구 개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지요. 이런 게 바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느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춤을 출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이렇게 했지만 이 신명이 진짜 신명 아닌 거 기억나시죠? 이건 이제 반어적인 표현이어서 생각할수록 아주 울분이 생겨, 뭐 비애 정도를 넘어서서 울분이 생겨, 이런 비애 연민 그럴 때 그 비애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비애보다 더 정도가 심한 울분까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런다고 그래서 우리 민중이 나 이제 안 해 이럴 것 같아요? 농무라는 것은 이게 농악무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옛날처럼 그렇게 흥겨운 분위기는 아니지만 춤을 추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억지로 춤을 추면서 술 마시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앞에 내용을 하나도 안 보고 여기 한번 보면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뭐 불거나 이렇게 하면서 춤추는 모습이 연상이 되지요. 앞에 안 본다면 고개짓을 하고 막 이렇게 돌리고 어깨를 흔들고 막 이렇게 할 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흥겨운 모습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흥겹지 않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으로 끝을 내고 있는 것은 이게 그래 이런 것을 이겨내 보려는 역설적인 몸부림이다. 이 농무라는 게 역설적인 몸부림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이 역설적인 몸부림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 우리 연대감으로 한번 이겨내 보자. 그런 모습도 여기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농무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비판, 울분, 거기다가 연대감 같은 것이 다 들어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고 나면 이분들이 참 많이 속상하겠구나. 그래도 불구하고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그 농민의 힘, 농촌의 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읽고 나면 그렇죠? 그것은 공동체 의식으로 인한 무슨 생명력 이런 게 느껴지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고도 이제 뭐 생명력을 느끼는 게 대표적으로 민중을 다룬 시가 김수영의 풀이 있지 않습니까? 김수영의 풀도 풀이 불면 바람이 불면 풀이 쓰러지고 바람이 그치면 일어나고 이런 수동적인 모습에서 바람 불기 전에 먼저 눕고 먼저 일어나고 먼저 웃어주고 그러는 민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풀도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인 거죠. 우리가 민중을 민초라고 부를 때 그 풀초에 해당이 되는 대표적인 시로 김수영의 풀이라는 것도 우리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연대감이나 그런 것을 보여주는 시가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다른 시로 이성부의 벼 중에서 일부를 보여줬어요. 이 앞부분도 보면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서 더욱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몸을 묶어서 더욱 튼튼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연대감인 거죠. 공동체 의식입니다. 하나하나는 바람에 쓰러질 수 있겠지만 벼가 서로 이렇게 묶어주면 쓰러지려고 그러는 벼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놓으면 튼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대의식을 가지고 시련을 극복하는 민중의 모습을 이성부의 벼라는 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연대감이었다면 뒤에 끝날 때는 쓰러지고 다시 일어선다는 거지요.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 이게 바로 민중의 전형적인 모습인 생명력의 모습이다. 끈질긴 생명력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 외에도 정희성의 답청이라는 시에도 보면 풀을 제재로 해서 밟으면 밟을수록 더욱 푸르른, 밟으면 뭐 풀이 상하거나 죽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련을 딛고 강하게 일어나는 정희성의 답청이라는 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보면 끈질긴 민중의 모습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개별시에서 뭐 했던 게 생각이 나요? 끈질긴 생명력 그러면 최두석의 성애꽃 같은 시도 그렇죠? 성애꽃도 이게 밖에 추위가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더욱 선연히 피어나는 성애꽃이다. 이런 구절이 있지요. 엄동혹한에도 유리창 밖에 추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안에 그것을 이겨내려는 민중들의 입김, 숨결, 열정 이런 것은 더 강해가지고 성애꽃이 선연히 피어난다. 이런 시도 우리가 기억이 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생명력하고 관계 있는 것이고 이거는 최두석의
성의 꽃이었죠. 이육사의 꽃이라는 시도 보면, 이육사의 꽃도 보면 북쪽 툰드라의 눈 속 깊이, 꽃이라는 것은 북쪽 지방의 눈 속 깊이, 새벽에, 그는 표현할 수 없죠. 그런 가혹한 상황에서도 땅 속에서는 꽃 맹아리가 옴작옴작거리고 있어야지만, 꽃맹아리가 옴작거리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날씨가 풀렸을 때 이렇게 꽃이 돼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토의 시련 속에서 꽃맹아리가 옴작거리다가 꽃으로 표현하는 모습, 이런 게 다 우리 민족의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중을 다룬 시에는 이렇게 생명력을 예찬한 시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성부의 누룩이라든가 도종환의 담쟁이 같은 시들도 다 생명력을 예찬하고 있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시는 고운의 선제리 안악내들이라는 시에서, 만약에 여러분 딱 이 구절을 보여줬다,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그래도 이 고생이라 그러는 거 보니까 뭐가 삶의 처지가 유복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 고생을 그래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서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겪으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의 좋은 한 세상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것을 끈질긴 생명력을 갖게 되는 원천이 이게 연대감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민중을 다룬 시에는 생명력을 다룬 것, 그다음에 연대감을 예찬하는 시, 이런 시가 많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감이나 생명력만 있으면 그럼 걱정할 거 없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색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썩은 바닥이 썩었는데 매일매일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개선되지 않는 삶의 환경 속에서 계속 달이 뜨는 것처럼 그것이 똑같은 삶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적 화자는 삽자루에 막힌 생애라고 앞부분에 나오지요. 일생을 바쳐서 노동자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끝내는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서 돌아가야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심정, 비애의 심정이 들어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 연대감, 그런 시가 많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비애,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민중의 삶이 참 가혹한 환경 속에 살고 있구나. 그분들의 삶이 개선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의식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안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나는 너한테도 이제 너한테 슬픔을 줄 거야. 이 슬픔이라는 게 연민, 사랑, 이런 거거든요. 연민, 사랑, 이런 건데, 너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넣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한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해?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만 생각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 너 같은 애는 내가 혼내줄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을 주겠다는 것은 연민이나 사랑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충고하고 비판하는 거죠. 충고, 비판. 그러니까 민중을 다룬 시는 당연히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충고나 비판, 따끔한 충고나 비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시들은 또 기억나는 것이 김광규의 젊은 손수 운전자에게, 그런 시도 보면, 너는 지금 젊은 애가 걸어 다니면서 주변에 아이고 불쌍한 분들이 있구나, 관심 가져야지, 이런 걸 봐야지. 운전 일찍 배워가지고 그냥 앞에 교통경찰이나 신호등만 보면서 앞으로 가면 되겠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의 김광규의 젊은 손수 운전자에게, 이런 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를 본 것처럼, 지금 예를 다 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예를 본 것처럼 우리가 돌아와서 개별 작품들 하나하나에 그 묶어서 무슨 특징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외된 민중을 다룬 작품은 예찬이 주로 많구나. 예찬은 주로 끈질긴 생명력이나 연대감, 공동체 의식을 예찬하는 것이 많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삶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비애의 심정, 절망적인 심정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삶에 대해서
연민, 관심, 애정을 가져야 되겠구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따끔한 충고를 들을 수도 있겠구나. 또 그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만든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머릿속에 싹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별 작품도 더 잘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작품들에 대해서 공통점을 묻는 문제, 그런 것도 대비가 될 테니까요. 아셨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제재를 가지고 묶어서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